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정보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예,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질하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게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시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이성 교수가 지금 그 딱 시작하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은 다이나믹이지. 그렇죠.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쌍팔년도 얘기고 대한민국은 정말 다이내믹한 나라입니다. TPP,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요.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시장에서 오늘 이제 하루 만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자동차는, 자동차가 지금 주도주였는데,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을 이끌고 왔잖아요. 물론, 주가를 끌고 간 거는 이승원 대표가 담배 피기 시작한 KTNG가 끌고 왔고요. 어쨌든 자동차가 제일 먼저 바닥에서부터, 단위수를 바꿨잖아. 1, 2부터 7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물론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 좀 강했고요. IT 주주 중에선 그나마 지금 선보한 게 제 느낌. 이건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저거거든요. 삼성 전기거든요. 살아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그 TPP에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4.2%가 현대차 빠지고요. 기아차도 4.7% 빠지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못 사서 난리 나던 부품주 있죠? 현대 위화, 서현, 한일이화. 저는 서현, 한일이화 좋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것도 빠지고요. 어저께까지 잘 나가던 성우는 어떻게 됐어? 성우.
목소리 녹음하러 갔죠. 그런가? 네.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품주가 좀 작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지금 5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1, 2부터 일치를 봤으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LG화학 못 빠지고 있습니다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도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보게 되면은 40% 가까이, 3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새로운 섹터들에 대한 쪽에 대한 상승 실적이 이제 그 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와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지금 오늘 드디어 이제 4% 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일단 실적 베이스에 대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쪽이 약하지 않다. 그리고 TPP 영향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매수,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도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입니다. 수급에 대한 쪽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에 대한 중심에 대한 상승,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시장 자체는 일단 뭐 TPP가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봐도 그 나머지 의류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 대한 상승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돌직구 시간에는 뭐 시간이 허용하는 한 TPP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제가 했던 다자간 협상 이런 때는 약간 아는 척해도 돼요. 왜냐면 진짜 제가 그 많이 이거 갖고 한 3년 동안 제가 고생했었거든요. 첫 직장에서 연구소에서 이걸 제가 전문했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내용을요.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이렇게 정말 드러나는 것과 뒷단은 뭐가 있는지 그런 얘기 정말 오늘 이거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얘기 뭐 나름 제 생각을 덧붙여서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얘기하신 대로죠. 오늘 이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좀 사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전체적으로 또 약간 좀 썰렁한 매매 좀 보였잖아요. 어저께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은 종목으로 보면 또 아침부터 눈에 띄는 거가 SK하이닉스 매수.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또 대표 주자가 됐어요. 그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의 전망치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그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보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앞서 LG화학도 얘기하고 현대차도 낙폭과대 중에서 먼저 좀 반등한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SK하이닉스 뭐 그 정도 낙폭과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워낙 2, 3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한 3일째죠. 오늘까지 아마 뭐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까지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쌍끌이 매수했잖아요. 제 기억은 그런데 어저께도 본 기억 나는데 오늘 좀 올라가고 있다. 뭐 그 정도가 종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우리 농심이냐 오리온이 얘기했던 오리온이 하여튼 뭐 조금씩 여전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주식은 한마디로 우리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 아픔을 줬지만 또 이걸로 또 즐거움을 준 친구가 있어. 성훈이. 훈이 과장. 훈이 과장이 얘기해서 저는 그 친구가 말하기 전까지 완전 듣보자라고 폄하했는데 P&E 솔루션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건 조사해봐야 돼요, 지금요. 어떻게, 이건 너무 올라가고, 이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일 음봉이 큰 거는 뭐다? 주가는 플러스지만, 음봉이 큰 거는 한세실업이에요. 그런 거. 그죠? 플러스지만, 위에 음봉이 크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빨간색 훅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군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이 회사는 뭐였죠? 갑자기 눈에 띄는데요. 코나이는 무슨 회사라 했죠? 코나이 그 간편결제. 간편결제. 코나페이 만들었었죠. 이거는 계열이 있는 건가? 코나페이는 아니요. 그냥 코나페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성 교수가 얘기했던 원스예요? 윈스예요? 이거 원스? 윈스 오늘도 강보합 이상의 움직임이 올라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저께 일단 주목받았던 것은 저거예요. 화장품 이런 것들 다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화장품 관련은 좀 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주식이 될 것 같고요. 여타 오늘 뭐 대형주군에서는 웬만한 게 뭐 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욕먹지만 웃자고 얘기하는 건 위닉스인데요. 위닉스가 올라요. 위닉스가 왜? 철진한 위닉스가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정말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게 욕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네네.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야. 네. 근데 이런 웃자고 얘기하는 거를 심각하게 욕하면 이건 썰렁한 거야. 네. 말 자체가 약간 썰렁한데요. 제가 위닉스를 써요, 집에서. 제 방에서 공기청정기를 쓰거든요. 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 공기청정. 네, 그래갖고 엊그저께 열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공기청정 필터를 이거 세탁해도 되는 거거든요. 제 거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래서 한번 우연히 봤더니 야, 위닉스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올라가네. 근데 이유는 없어. 세탁하는 필터가 좋진 않더라고. 근데 이제 많이 모르죠. 근데 그거보다 싸게 살 수도 있죠. 요즘은 싸게도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러시아 기술을 도입한 광학 촉매, 그 금속 촉매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고. 근데 비상장 회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서 써? 아니, 그거를 이제 누가 시제품을 한번 써보고 투자해볼 거를 이제 결정을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러시아 애들이 이제 우주항공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뭐든지 그럴 때 항상 보면 러시아제 최고라 그러지. 러시아제가 최고다. 왜냐면 이제 정수기 도르고. 러시아 애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우주선에다가 쓰는 거래요. 그 공기청정 필터가. 근데 이제 거기는 빨아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 필터를 뭐 잔뜩 들고 와서 교환할 수 없으니까. 그러네. 금속 촉매 교환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해갖고 한번 써보려고. 왜냐면 우리 애기들 저것 때문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왜 다음 손님이 안 오세요? 지금만 오시고 네네. 계시는데. 오늘 그래서 약간 썰렁한 얘기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종목 중에서는 SOL이 좀 올라가는 거. SOL이 좀 올라가요, 꾸준하게. SOL이 이거는 SOL한테 연말 배당 이런 거 보면 항상 좀 관심 있는 거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근데 좀 오지랖 넓었어요. 왜요? 버냉키 발언에 의해서 상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하지 그? 그러니까 계속하지 본인이 하지 왜?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왜 딴 분한테 넘기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딴 소리래?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얘기 잠깐만 하나 해드리면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면 미국이 한 이틀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 금요일이랑 월요일 올랐잖아요. 네. 그 금요일 올랐을 때는 하면 4% 합이 올랐고요. 금요일날 아침에 떨어진 것에 비하면 한 6% 정도 올랐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보면 이게 참 주식이 참 묘미가 있는 건데요. 경기가 안 좋다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네네. 그죠? 고용지표가 안 좋아졌잖아요. 신규 일자리가 21만 건이라 생각했는데 13만 5천 건이 나왔잖아요. 네. 13만 건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좀 적게 올라갔고요. 네. 거기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실적 시즌인데 이번에 톰슨 롤터 기준으로 S&P 500 기업이 3.9,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3.9%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것도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12개월 예상 컨센서스가 또 마이너스 2.1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안 좋고 안 좋아졌고 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이 2.1을 감소하면 여러분들 감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나쁜지 얘기하면 2009년이면 우리 저거잖아요. 그 리만 사태 이후잖아요. 그때 2009년에서 2009년 8년 9년 넘어갈 때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전체 실적 감익이. 근데 그 다음에 처음 최악이거든요, 내년이. 근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안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소리 집어치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니 이거 PL 매수로 하면 너 고밸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박살날 거라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다수 의견은 절대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소리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안 좋을 때 탐리 얘기해 드렸잖아요. 오늘 또 누가 있냐면 BMO의 또 유명한 투자 전략가 있어요. 브라이언 베틱스인가 베킬인가 뭐야 또 유명한 나름 베스킬인가 뭐 있는데 그 친구 얘기는 무슨 소리냐 지금 3분기 안 좋은데 4분기부터 실적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또. 모르죠. 그러면서 지금 주식 엄청 사야 될 시기라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보면 지금 박살날 거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생일대 기회라고 쓴 레포트 쓴 증권사가 어제 하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많이 다르니까요. 하여튼 주식시장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주장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뭐 다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견을 또 한번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또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다른 거보다도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태양광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태양광. 네. 이거를 네.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네. 우리가 준비한 자료에는 없지만 네. 시장에서 보게 되면 태양광이 움직이는 거. 나 이성훈 교수 대단하네. 네, 네.
저도 아침에 방송할 때 OCA 얘기 잠깐 했거든요. 네네. OCA, 아니, 왜냐면, 저평가란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저평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저평가 아니죠. 뭐 실적이 나와야지. 저평가, 이거 말이 아니라.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 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은 정말 리얼 토크잖아요. 준비한 적이 없는데 원고에다 준비 안 되는 건데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태양광은요. 그리고 특히 저는 OCI인데 하나는 많이 올랐어요. OCI는 오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다시 처져 있던 우리 또 힐러리 누님이 또 살짝 부상하고 있죠. 힐러리 누님이 부상하면서 OCI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뽀데스타. 뽀데가 나잖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3주 때 똑같은 말씀드리는 일론 머스크를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5년 전인가에 그 미국의 슈퍼차지 하는 거 있죠. 빨리 차지하는 거가 300개인가 있었어요. 지금 뭐 5,000개, 10,000개 훅 가고 있어요. 지도 쫙쫙쫙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 슈퍼차지 자기네 한 것뿐만 아니라 슈퍼차지 핵심 패턴 다 공개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이제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태양광을 통해서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티스트 빌딩 보여드렸잖아요. 엣지란 빌딩. 저는 그래서 태양광에 딴 거 다 떨어졌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반등 안 했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이수영 교수님 뭐 제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1월 달에 파리 기후 회의가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쨌든 간에 상당히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연말 설치량 그 확대가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태양광 수요에 대한 쪽이 증가한다라는 점, 여기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유가 대비해서 여전히 그리디 페러티를 달성을 못하고 있죠. 유가가 워낙 낮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앨런 머스크를 또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또 회사 하나 있습니다. 지분 투자하는 회사. 2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솔라시티인데 얘네가 지금 2015년 2분기까지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26만 가구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미국 가정에서 솔라시티를 적은 돈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또 전기를 팔아요. 다시. 전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 자기가 쓰고 남은 걸 갖다가 이 솔라시티에다 다시 재판매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섬이나 아무래도 네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그 태양 일조량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한 게 아닌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을 내리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도는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그러니까 인터넷도 망을 깔자니 이놈의 나라에 이 땅덩이 큰 나라에 망을 깔자니 산골짜기도 많고 평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깔기 어려우니 아예 드론을 띄워갖고 그냥 인터넷을 다 하게 하자. 드론이 한번 뛰면 50일씩 떠 있으니까 이거를 하자는 얘기죠. 250일인가 하여튼 뭐 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무작 뜨자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띄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망도 지금 보게 되면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지역 발전을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또 이제 수혜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 과정은 약간 달랐지만 결론은 하여튼 태양광이 요즘 다시 있고요. 하나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이수영 교수가 요즘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발톱만 걸었는데 요즘 아직 이수영 교수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전기차 있잖아요. 어찌됐건 PNE 솔루션도 올라갔고 삼성 SDI도 살아 있잖아요. LG화학도 살아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제가 늘 우리 방송할 때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마켓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기차가 안 돌아다닌다, 스테이션이 없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태양광 우리나라 일조량 적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구름이 일단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미 딱 깔려 있어요. 전기가 깔려 있는 나라. 그잖아요. 전기가 100%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가 예비가 부족했는데 예비 전력 올해는 여름에 지금 150% 뭐 몇백 프로 나왔잖아요. 전기를 막 쓰라는 분위기잖아요. 전기값 깎아주시면서 나라님이. 이거 대단한 우리나라 다이내믹한 나라인데요.
문제는 해외에만 좀 시각을 넓히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얘기 하는 거가 싶고요. 정치차만 하더라도 이거야. 전 누구 편을 들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요즘 보면 ETF 워낙 뜨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ETF를 뭐 해야 된다고 뭐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전기차에 관련된 ETF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전기차요? 네. 전기차 ETF 있으면 사고 싶죠. 그죠? 네. 이승원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진실입니다, 진실. 네. 제가 오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말을 안 해도 제가 나름 심심할 때 이런 거 자료를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ETF야, 죄송합니다. 전기차 관련된 ETF를 딱 사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전기차 딱 관련된 거는 뭐랑 엮여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이런 쪽에 엮여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거가 테슬라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핵심일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어깨 보면. 네. 그러면 ETF 중에 테슬라를 한 18%인가 20%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ETF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딴 데 적어놨는데 그걸 비해서 한 5개 정도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네네. 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 테슬라는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써네드슨 같은 게 항상 들어가요. 태양광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랑 분류해서 딱 전기차 테마가 아니라 크게 봐서 그런 게 같이 엮여 있어요. 태양광이나 폴리스리콘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죠. 지금 풍력도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더라도 저는 하여튼 왜냐하면 이건 같은 묶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네. 전기차나 환경 이런 것들은 네. 같은 묶음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라의 어떤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지금 관심 있다. 네,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전 맞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제 주제는 이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면서 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PP에 대해서 제 화면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TPP. 네,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요.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TPP랑 FTA의 가장 큰 차이 많은 분 헷갈려 하시잖아요. 네. TPP는 뭐냐? 다자간이에요. 다자간. 네.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보면 다자간이고요. FTA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때마다 FTA 강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가 FTA는 양국간입니다. 양국간. 그럼 어떤 분이 야 EU랑 우리나라가 왜 FTA 했는데 그건 뭔 소리야 2학년 거짓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EU는 한 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아세안도 아세안 한 묶음으로 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번에 요 TPP는 제일 처음에 출발은 싱가포르랑 뉴질랜드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칠레 엮기 막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12나라가 됐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했고 2013년에 마지막으로 발 담근 겁니다. 일본이요. 네. 그러면 이제 속도감이 빨라진 거고요. 미국도 한 2008년인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보면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관세가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관세 다 폐지된다. 그래서 완전 뭐 100% 전면은 아니고요. 네. 꼭 자기네가 꼭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상당 부분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요한 개념이 다른 우리 FTA 할 때는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누적 원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게 오늘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누적 원산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뭐 미국과 일본에 자동차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자동차 중에서도 다른 부품 다른 나라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 여기서 베트남이 됐건 호주가 됐건 예를 들어서 브루나이에서 됐건 뭐 브루나이에서 부품 만들어서 가더라도 그 같은 나라 거다 다 이런 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안에서 다 만든 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부품 회사 소재를 만들어도 좋아질 수 있죠. 그 안에 끼기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의 영향을 보시려면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FTA 강국이고 일본은 FTA를 못한 나라. 이 FTA는 일본은 상당히 국수주의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됐다. 뭐 얘기했고요. 쟤는 메롱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랑 미국, 우리나라랑 베트남, 우리나라랑 무슨 나라, EU 등등 해갖고 FTA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자동차나 뭔가가 관세가 거의 무관세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이미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일본이 거기 한 번에 끼면서 일본도 우리 수준까지 왔다. 나오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약간 더 된 나라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분명히 관세만큼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2.5% 이 정도니까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 기준을 보면. 그런데 네. 그것들이 한 1, 2년 차이 있지만 미국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질 수 있다. 일본과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건 일본과의 경쟁이 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악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 팔린다를 떠나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원산지 때문에 그래서 부품주가 자동차 부품주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섬유, 철강 뭐 얘기를 등등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소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딱 하나로 보고 있어요. 뭐요? 왜 우리나라 못 들어갔냐고요. 못 들어가는 것은 뭐 일본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열병식 갔나? 아니 그건 벌써 이미 이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네네. 우리나라가 빨리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FTA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일본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낑겨 들어갈 필요 없다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미국도 은근히 우리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압력 강한 건 여러 번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감이 있어.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중국이랑 한 배를 탔다.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와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상당히 꿈만 같은 얘기다.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개 나라랑 다 합의를 또 해야 되고요. 더 열어줘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끼리 엮였는데 우리나라 발당구자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해봤자 가능성이 있지만 10년 걸릴 거예요. 나도 같이 좀 놀자. 그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어렵는데요. 제가 딱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세지랍이 올랐다가 네네. 많이 꼬리 내리는데 그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TPP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저는 이제 나라로 보면 이제 뭐 중국이 중요하지만 저는 인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베트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도랑 특히 베트남이 오늘 최대 호재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관련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 분명히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 미국과 베트남이란 나라는 이미 국교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언제? 70년대 싸우고 한 20년 동안 대박 싸우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미국한테 이긴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요. 네. 그렇지만 국교 정상 언제 했냐면 95년인가 했어요. 네. 그렇지만 국교 정상은 대부분 대통령이 가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간 게 클린턴 대통령인가 그래서 국교 정상화 5년인가 10년 있다가 처음 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껄끄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뭐로 아시냐면 미국이랑 베트남이 직항이 없었어요. 그만큼 껄끄러운 나라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네. 근데 베트남이 이번에 중심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베트남이 대박 나는 나라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한세수럽이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베트남을 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 베트남이 대표적인 생산 기지로 가는 거고요. 네. 특히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베트남의 매력이 베트남에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산업의 구조가 물론 빨갱이 나라지만 그 안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의 교육 수준 이런 게 높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에 관련된 기업들 거기 투자한 기업들 많이 있죠. 네네. 좋으나 지금은 한국이 베트남에 워낙 붙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일본이 요번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워낙 베트남에 돈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1억 주면 걔네 100억씩 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완전히 베트남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 들어가는 미국 기업 엄청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업, 호주. 네. 호주는 완전히 베트남 판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우리나라의 경쟁이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호재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난 체하면 제가 첫 직장일 때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좀 저를 들으셔도 될 겁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네. 그냥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 악재가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하지 않고 여기 화면 다시 한번 잡아주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통상산업분위기보다 더 얘기했는데요. TPP 말을 10년 동안 국내 실질 GDP는 0.12% 감소하는 거거든요. 감소할 가능성이 큰 이거 이보다 더 가입할 수 있어요. 또 감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중 그 FTA 확대 전략에 대한 쪽이 한 방 먹은 거네요. 완전히 먹은 거죠. 네네. 네, 완전히 먹은 거죠. 그리고 약간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현대차 그것 때문에 5% 떨어진 것도 넌센스죠. 그거는 사람 잘 몰라서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건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베트남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베트남에 이제 일본 자동차도 이제 무관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안 들어. 우리나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에 우리나라 FTA 합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일본의 경쟁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가격. 그렇지만 일본에 이러잖아. 베트남 사람 입장 보러 한국이냐 베트남 그러면 다 베트남 사람부터 한국이 좋으냐 일본이 좋으냐 무조건 일본이라 그래요. 왜? 돈은 엄청 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어찌됐건 베트남은 전쟁했던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유사히로 외국 가서 전쟁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잘 돼 있지만 일본과는 약간 뭐 다릅니다. 일본도 물론 그 태평양 전쟁 때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 돈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아요. 거기는 그 동네는 워낙 그 특히 일본이 가서 만행을 저지른 그 횟수가 동남아 쪽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은 적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못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만행 일본 그 육군의 만행 자체가 그렇게 적은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 자체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상당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고 많은 건 네. 역사적 사실인데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아베도 있죠. 아베가 베트남의 그 하는 사람 수상 네. 5국하고도 하고 네. 하여튼 원조 규모가 우리나라가 거의 100배인가 나갔을 겁니다. 이것들이 원조 규제를. 네. 그럼 원조를 뭐 엄청 한 거예요, 진짜. 무상 원조를 엄청 하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베트남에는 그 고속 전철을 일본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 베트남은 거의 일본의 제2의 그런 경제 네네. 식민지 같이 될 비판도 많아요. 베트남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이 너무 들어온다고. 그래서 물론 지금도 돈 우리나라 많이 벌시잖아요. 네네. 화장품하고 한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 소비 제품 쪽이고 네네. 그리고 그런데 경제 산업 중에서 일본에 완전히 쏠려 있는 나라다. 그래서 베트남 특히 ETF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베트남 한번 보시고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고 내일 나오시나요? 내일 나오시죠. 내일 나오시죠. 네. 베트남 관련된 기업 뭐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장우석 전문 이래서 장우석 전문가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 PD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래서 장우석 전문가님이 내일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키우면 대안이 있거든. 아, 그러면 베트남 얘기하면 뭐해? 네. 베트남에 어떤 기업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의류 관련된 기업들 베트남에서 네. 이런 걸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베트남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요즘 보면 우리는 TV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여행 보면 네. 베트남 여행사가 엄청 뜨잖아요. 한투가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 그거 좀 풀어내겠네. 그 가능성 있다니까요. 네, 한투가 아이고. 그 제 아는 애가 그 10년째가 있어요 거기요. 그러니까 그거 네. 엄청 고생했잖아요. 베트남 들어가갖고. 하여튼 베트남이 지금 엄청 뜨는 나라예요 지금. 네. 시가총액이 아마 그 베트남 매우 시가총액이 작은데 삼성전자보다 작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훨씬 작아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돼. 우리나라에서 그때 10년 전인가 벌써 그때 네. 한 10억 들고 가면은 네. 그 외국인 투자잖아요. 네. 그 마중 나와 네. 그 장관이 근데 요즘 관광으로. 상해 그 베트남 네. 하노이인가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우리 강남 같은 데 네네. 보면 집값이 5억 10억 한다는데요. 거기도 하여튼. 네, 뭐 맞습니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 더, 대우그룹도 거기다 많이 신경 썼죠. 베트남 거기다 부동산 개발. 짜증나죠. 네. 그럼 다 조사해서 환수할 거 환수해야 돼. 그럼 누구 돈으로 거기 대우 그래서 아직도 네네. 김모 전 회장님 거기 가시잖아요. 네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국 많이 가셨잖아요. 네. 저 아는 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아는 분의 네. 딸이 플로리스트예요. 꽃 있죠, 꽃. 네. 대한민국은 플로리스트가 좀 많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되기 때문에 네. 프랑스나 독일에서 플로리스트 면허 갖고 오신 분이 한국에 많거든요.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꽃에 그렇게 그냥 화환이나 이런 거 확 보내죠. 결혼할 때 보내고 근조할 때 보내죠. 꽃에 대한 플로리스트가 작아요. 소득이 아직 못 아니, 미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네. 플로리스트 같은 나라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같은 건 프랑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스트가 대접받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플로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가시면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거 면허 따갖고요. 베트남 가면 돈 다 벌어요. 아니, 농담, 진짜. 제가 있던 얘기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